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이혼한 이주 여성과 각종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섬김의 센터가 개설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교파 연합기구로 설립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 개원식에 곽영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회 다문화 가정은 26만 6천 가구, 매년 3만 쌍이 결혼하고 2만 명의 자녀가 출생하는 등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결혼 후 5년 이내 가족 해체율이 40%에 이르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여전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가정이 깨어졌을 경우 이주민 이혼 여성과 그 자녀는 생계가 막막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 중독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독 포럼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등 4대 종목에 중독된 사람은 모두 618만 명, 우리나라 국민 8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손실도 연간 10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과 중독 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 9일 개원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이 같은 문제에 주목하며 다문화 관련 사역과 중독 예방, 치유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그리스어로 봉사, 섬김이라는 뜻으로 교회가 세상을 위해 섬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원 예배에서 글로벌 디아코니아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급속히 성장하며 많은 영향을 갖게 되었다며 이제 먼저 일어선 자로서 허리를 굽히고 낮고 소외된 곳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밤에 우는 자,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의무가 우리 한국 교회에 반드시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은 오늘의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회가 우선해야 할. 권호성 상임이사는 중독은 우리 국민 건강과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영성과도 관련 있는 문제라며 영성을 책임져야 할 기독교가 중독 예방과 치유 사역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의외로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나 종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이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각 교회들이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같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센터는 개원 전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센터에 마련된 유니게의 집은 이혼한 이주민 여성의 자립과 양육을 도와주는 주거 공간으로 현재 6가정 9명의 식구가 머물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소외 지역의 다문화 자녀들을 서울로 초청해 국회, 방송국 등 다양한 직업과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다문화 포럼을 열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상담, 교육,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센터는 다문화와 중독 관련 사역 외에도 사회 봉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해 섬김 활동의 허브이자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 중독 예방 치유 포럼, 다문화 포럼 등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양한 사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학적, 지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섬김과 봉사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신학적 우리 토대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뉴얼을 잡아내는 일, 이게 저희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에게 다가가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유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여온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171일 만에 송전탑에서 내려왔습니다. 쌍용차 사태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한국교계 대책위원회의 중재 노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5만 4천 볼트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과 복희성 비정규직 노조 수석 부지회장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쌍용차 사태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송전탑에 올라간 지 171일 만입니다. 지난해 가을 송전탑에 올라가 모진 겨울 한파를 견뎌낸 두 사람은
봄이 돼서야 가족과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토록 밟고 싶었던 땅에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과 혈압 이상으로 밤잠을 잘 수 없었다는 복기성 수석 부주회장은 실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던 그가 동료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미안하다였습니다. 땅에 혈받고 고통받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비정규직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년간의 해고자들의 전후가 비닐 한 장으로 노숙하면서 못난 가장으로서 보냈던 시간들 속에 묻어있고 두 노동자가 지상에 내려온 데는 건강 악화가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투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변의 강력한 권고를 농성자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틀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용주 총무가 송전탑 위에 직접 올라가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고 설득한 것도 상황 악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용주 총무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 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는 사실을 알리고 10월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교회 지도자들에게 쌍용차 사태의 실상을 알리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사가 대화할 수 있도록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 국회에서는 유기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기위원회에게 빨리 정서 사태를 활동을 하든지. 저희 한국 기독교가 이 문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별히 10월에 있는 WC 총회를 앞두고 세계 각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인권 상황을 알리면서 두 농성자가 지상에 내려옴으로써 송전탑 고공농성은 철회됐지만 요구했던 사항들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지상에서의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게 해고 노동자들의 계획입니다. 땅을 밟고 다시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준비를 위한 그 투쟁을 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려오게 됐습니다. 한편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교회 대책위원회에는 예장 통합과 기장 등 9개 교단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의된 바 있습니다. 교회협은 9일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술 해외 유출, 불법 회계 조작 등의 의혹 속에 3천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된 쌍용자동차 사태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24명이나 되는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무고한 희생과 죽음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독교계의 노력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 혐의를 조사할 3명의 위원을 임명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7일 북한 인권조사위원으로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과 세르비아 인권운동가 소냐 비세르코, 그리고 유엔 결의에 따라 자동으로 임명된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 3명을 임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위원장을 맡은 커비 전 대법관은 국제법률가협회 회장과 유엔 사무총장의 캄보디아 담당 특별대표를 지내는 등 유엔에서 법률 전문가로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비세르코 위원은 유고 전쟁 범죄 등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여권 신장을 위한 국제 여성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유엔 결의에 따라 식량권, 정치범 수용소, 고문 등 북한 내 9가지 인권 유린 유형들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규명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모든 대화 창구를 걸어 잠근 가운데 결핵 퇴치에 힘써온 유진벨 재단이 민간단체로는 유일하게 북한을 다녀왔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4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평양시 내 다제내성 결핵센터 등 8곳의 결핵 요양소를 들러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하며 결핵약을 지원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의 인세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의 다제내성 결핵이 심각한 상태라며 유진벨 재단이 지원하는 8개 치료센터로는 환자의 10% 정도밖에 치료할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인 회장은 또 결핵 치료 사업이 절대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북한 의료진도 공감하고 있다며 북한 결핵 환자 치료에 우리 정부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진 긴장 국면 속에 북한이 수용한 민간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전협정 60주년을 기념하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명예대표 김상근 목사는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라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기장총회 배태진 총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화해의 직분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라며 남북 간의 대립이 첨예화되는 이때 신앙인들이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기도회 후에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남대 김근식 박사, 이화여대 이승열 박사 등 대북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반도 최북단 땅을 밟으며 북한 선교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비전 트립이 올해도 계획됐습니다. 대북 지원 민간단체 새누리 좋은 사람들은 조선족 청소년 지원과 역사 문화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최북단 비전 트립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 좋은 사람들의 이성희 이사장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며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비전 트립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전 트립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10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200여 명의 참가자가 중국 심양을 시작으로 단동,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 등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을 돌아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새누리 좋은 사람들은 지난 1997년 설립돼 아동 급식 지원, 시력 건강 지원, 간질 치료, 의료품 지원 등의 대북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 안질환 치료 사업, 조선족 청소년 교육 등의 해외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WCC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 등 WCC 회원 교단들은 현재 WCC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올바른 인식을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전국 교회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지난 3월 WCC의 창립 배경과 회원교회, 역대 총회, 그리고 10월 열리는 부산총회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했고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지난 2일 열린 감리사 대회 책자에 WCC에 대한 오해와 이해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도 지난 4일 영남신학대학교 박성원 교수와 장신대 이형기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WCC 바로 알자는 제목의 발제문을 발간했습니다. 각 교단과 단체에서 발간한 가이드북은 공통적으로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용공 논란 등 WCC에 대한 오해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 측과 기독교 장로회는 오는 19일 성령 강림주일을 WCC 총회 기도주일로 지킬 예정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해관면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박근혜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추진 계획에 대해 반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학술단체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4개 단체가 10일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위원회가 오는 27일 손양원재단 발기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향린교회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사회선교센터를 위한 길목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날씨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졌습니다. 모처럼 만의 단비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여름비처럼 큰 비가 예상되니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낮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춘천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로 인해 잠깐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